여러분, 평형하고 난 다음날 허리 뻐근한 적 있으시죠? 있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그 통증 유연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잘못 배운 동작 하나 때문일 확률이 높거든요. 관절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평형만 하면 허리가 아픈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평형의 문제는 통증만이 아니죠. 상체는 꾸역꾸역 올라오는데 하체는 계속 가라앉고, 옆레인 고수들은 모리를 스치듯 미끄러지는데 내 몸은 그 자리에서 위아래로 제자리 뜀뛰기만 하고 있고, 분명 평형은 내 영법 중에 제일 쉽고 편한 영법이라던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아픈가 싶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강사님께 물어보면 돌아온 대답은 하나예요. 평형은 허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을 들리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면 큰일 납니다. 허리를 써라는 말을 듣고 상체를 올릴 때 가슴을 과하게 들면서 허리를 뒤로 꺾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유연성이 부족한 성인에게는 척추의 부담을 그대로 때려박는 동작이에요. 평형이 늘기 전에 허리가 먼저 나갑니다. 더 큰 문제는 허리를 꺾는 순간 하체는 더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아프고 느려지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허리는 더 아프고 하체는 더 가라앉는 출구 없는 악순환에 갇히는 거죠. 평형에서 말하는 진짜 허리 사용은 허리뼈를 뒤로 꺾는 게 절대 아닙니다. 명치 아래 코어를 단단히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이랑 엉덩이를 평방향 앞으로 내밀어서 몸 전체 무게중심을 앞으로 옮기는 동작이에요.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제가 오늘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은 초보자들도 당장 흉내낼 수 있게 평형 상체 쓰는 법 딱 3가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형만 하면 몸이 가라앉고 아무리 차도 앞으로 안 나가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살살 차도 쭉쭉 나가는 평형 발차기 영상부터 확인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호흡할 때 고개부터입니다. 평형에서 수영인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 호흡하겠다고 고개부터 위로 확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해는 돼요. 숨이 급하니까요. 입이 물 밖으로 빨리 나와야 하니까 본능적으로 고개부터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본능이 평형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우리 머리 무게는 4에서 5kg 정도예요. 볼링공 하나를 목 끝에 얹고 수영하는 셈인데 물속에서 이 머리가 먼저 위로 꺾여 올라가면 그 무게로 등이랑 허리가 아래로 눌리면서 엉덩이가 수면 밑으로 깊게 가라앉습니다. 무게중심이 몸 뒤쪽에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는 수영하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개만 쳐드는 동작 하나가 정면 저항을 최대로 만들어서 팔로 물 밀어내면서 애써 만든 전진 힘을 모조리 깎아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팔로 물을 잡고 밀어내는 캐치, 풀 동작을 하는 순간에 턱을 지그시 당긴 상태를 끝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머리를 들지 말고 시선은 사선, 아래쪽 수면을 본 채로 턱 당기고 상체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폐가 있는 가슴 아래쪽에 강한 공기부력이 형성되면서 상체가 앞으로 자연스럽게 쏠릴 수 있는 최적의 준비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턱 당긴 채로 떠오르는 이 짧은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 향하는 상승 에너지를 앞으로 던지기 위한 압축 에너지를 모으는 핵심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면 위로 떠오를 때는 고개의 힘이 아니라 팔 스트로크랑 상체 부력의 힘으로 가볍게 떠올라야 합니다. 내가 드는 게 아니라 물이 올려주는 느낌, 이게 정답에 가까운 감각이에요. 오늘 수영 가시면 호흡할 때 딱 하나만 체크해보세요. 내 눈에 정면 벽이 보인다? 고개 든 겁니다. 사선 아래 수면이 보인다?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턱 당기기까지 잘 해놓고 그 다음에서 멈춰버리는 분들 있습니다. 상체가 수면 위로 예쁘게 올라왔는데 그 좋은 위치에서 머뭇거리다가 애써 만든 부력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턱 당기기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 떠오른 힘을 앞으로 보내야죠. 상체 부력이 확보됐으면 정점에서 머뭇거릴 시간 없이 바로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찔러 넣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손이랑 팔만 앞으로 뻗으면 반쪽짜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허리와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는 동작이 이 타이밍에 동시에 폭발적으로 결합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차이 하나 짚고 갈게요. 물속에 평평하게 엎드린 정지 상태에서 허리랑 골반만 앞으로 밀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아래로 푹 가라앉아 버립니다. 똑같은 골반 밀기인데 타이밍이 틀리면 가라앉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올바른 타이밍은 이겁니다. 팔을 저어서 상체 부력으로 몸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바지 벨트 버클을 앞쪽으로 지그시 내밀듯 엉덩이를 뒤에서 앞으로 순간적으로 내밀어주는 겁니다. 골반 밀기의 핵심은 동작이 아니라 타이밍이에요. 같은 열쇠라도 문이 열리는 순간에 돌려야 열리는 것처럼 골반 밀기도 상체가 떠오르는 순간 그 순간에 넣어야 작동합니다. 상체가 들리는 타이밍에 맞춰 엉덩이가 앞으로 이동하면 상체 부력이랑 맞물리면서 몸 전체가 수면 위로 붕 떠올라 밀려나갑니다. 이때 수면 위에서 확보한 높이를 그냥 버리지 말고 어깨와 가슴 전체를 앞쪽 아래로 눌러주듯이 던지세요. 머리는 양팔 사이로 파묻히듯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가슴으로 물을 살짝 눌러주는 느낌으로 체중을 앞에 실어주는 겁니다. 골반 밀기로 생긴 전진력에 가슴 던지는 체중 이동까지 더해지면 무게중심이 뒤에서 앞으로 단번에 넘어가면서 물속을 스치듯 미끄러지는 속도감이 나옵니다. 평형 고수들이 힘 안 쓰고 쭉쭉 나가는 비밀이 바로 이겁니다. 고수
복수들 평형을 옆에서 보면 몸이 위로 솟았다가 앞으로 착 꽂히면서 한참에 미끄러지잖아요. 팔 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무게중심 이동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쭉 미끄러지다가 중간에 뚝 끊기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범인은 엉덩이예요.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찌를 때 제일 조심해야 할 게 애써 앞으로 밀어낸 엉덩이가 다시 뒤로 빠지거나 아래로 가라앉는 겁니다. 골반 내밀고 가슴까지 잘 던졌는데 엉덩이가 뒤로 쑥 빠져버리면 어렵게 만든 전진거리랑 속도감이 순식간에 차단돼요. 엉덩이가 빠지면 몸이 다시 수직으로 서려고 하기 때문에 수영 전체 흐름이 뚝 끊깁니다. 앞으로 미끄러지던 차가 갑자기 서면서 몸이 벌떡 일어나는 거랑 같아요. 한번 설 때마다 다시 출발하는 힘이 들어가니까 평형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에 평형킥이 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상체가 앞으로 들어가는 타이밍에 엉덩이가 뒤에서 앞으로 끌려오고 그 직후에 하체 뒤쪽에서 발차기가 물을 꽉 모아서 강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 킥에 만들어내는 받침 지지력이 엉덩이가 뒤로 빠지는 걸 물리적으로 막아주는 받침대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상체 찌르기로 시작된 글라이딩이 훨씬 더 멀리 부드럽게 이어지는 거고요. 정리하면 이런 리듬입니다. 턱 당겨서 상체 올리고 골반 내밀면서 가슴 찌르고 킥으로 하체 받아주면서 글라이딩. 이 세 박자가 단 하나의 끊김도 없이 이어져야 물 위를 치듯 미끄러지는 평형이 완성됩니다. 하나 하고 멈추고 둘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가 둘을 만들고 둘이 셋이 되는 연결 동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외우기 쉽게 세 단어로 줄여드리면 턱, 골반, 킥 이렇게 물속에서 헷갈릴 때마다 이 세 단어만 순서대로 떠올리세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오늘 배울 건 다 배우신 겁니다. 30초로 정리해드릴게요. 평형 상체의 절대 법칙은 허리를 꺾어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턱을 당겨 만든 부력과 골반 내밀기로 몸 전체 무게중심을 앞으로 내던지는 겁니다. 억지로 고개 들지 말고 턱 당겨서 상체 부력부터 확보하고 그 상체가 떠오르는 순간에 벨트 버클 내밀듯 골반 내밀면서 가슴을 깊이 찌르고 엉덩이가 뒤로 안 빠지게 킥으로 받쳐서 글라이딩을 길게 끌고 가는 것. 턱, 골반, 킥 이 순서 하나면 다 정리됩니다. 오늘 수영 가서 셋 다 하기 어렵다 싶으면 딱 하나만 해보세요. 턱 당기기입니다. 그것만 돼도 허리 통증 절반은 사라지고 하체 가라앉는 것도 눈에 띄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만약 오늘 알려드린 거 다 해봐도 평형이 계속 가라앉고 앞으로 안 나간다면 그건 발차기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살살 차도 쭉쭉 나가는 평형 발차기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영상 마치기 전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특강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저기 아프다는 분들이 정말 많이 만납니다. 어깨 아픈 분, 무릎 아픈 분.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많은 게 사실 허리 아픈 분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통증 때문에 수영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고민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수영인데 몸이 아파서 그만둘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부분 평형을 하고 난 뒤에 통증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영상처럼 평형은 허리를 써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 그대로 허리를 꺾으면서 수영을 해왔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였을 겁니다. 사실 여러분의 수영 실력이 잘 늘지 않고 관절만 아팠던 이유는 게을러서도 아니고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들은 대로 제일 성실하게 연습한 분들이 제일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허리 쓰라는 말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의 해석이 잘못 전달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은 없고 잘못 배우는 사람만 있다고요. 수영 안 되는 분들 만나보면 열이면 열 본인 탓을 하세요. 유연성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운동신경이 없어서. 근데 제가 현장에서 본 건 좀 다릅니다. 몸이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 그분한테 맞는 설명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설명 하나 바꿔드렸을 뿐인데 그 자리에서 폼이 달라지고 허리가 훨씬 편하다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지금 뭐가 안 된다면 자책하기 전에 딱 한 번만 의심해보세요. 내 몸이 문제인지, 내가 들은 설명이 문제인지, 이 채널이 여러분한테 맞는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어터즈 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